자, 오늘은 이제 독서 문제 푸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독서라는 게 더 어렵죠. 친구들이 일단 독서가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고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지문이 하나 이렇게 있었을 때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몇 번이나 그 단락을 반복해서 읽어서 시간을 많이 이제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제 독서는 한 번 읽고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탁탁탁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 국어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이제 독서에서 뭐가 중요하냐 얘기를 하면 당연히 독해력, 문해력,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읽었을 때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독서의 공부의 커리를 짜야 되고 지문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기출문제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수능 기출문제가 무엇보다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등급이 좀 잘 나오면 매산비처럼 매산비처럼 독서만 모아져 있는 지문을 쓰셔도 되는데, 내가 조금 등급이 조금 안 좋다고 하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냥 독서를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학도 있고 이런 그냥 아예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게 좀 등급이 한 3, 4등급권 친구들 이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등급이 좀 낮은 친구들을 기준으로 커리를 말씀드리면, 이 전 영상에도 있지만 모의고사를 풀어요. 80분을 두고 아침에 푸는 게 제일 좋다고. 80분을 두되 사실은 스탑워치를 3번 세팅하면 좋겠어요. 선택 영역까지 해서 한 15분, 문학 30분, 그리고 독서 35분. 자, 새롭게 만들어진 모의고사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선택 영역 15문제 말고 문제수가 11문제인 영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당 영역의 문제는 무조건 그 시간 안에 다 풀어주는 게 좋아요. 독서를 항상 풀면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5분이 남았어도 5분이 남았는데 지문 5문제짜리가 한 지문이 남았으면 무조건 그 시간 안에 풀고 오답 정리는 훨씬 더 긴 시간에 가지고 가는 게 적합합니다. 일단 풀 때는 시간 안에 무조건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채점하고 답 쓰지 말고 애매한 거 체크하고, 자, 내가 등급이 1, 2등급이다. 그럼 그냥 바로 오답 정리하셔도 되고요. 틀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내가 3, 4등급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여기서 원데이 끝인 거야. 일단 집중력도 굉장히 힘들고 바로 연달아서 하기가, 차라리 다른 과목으로 공부 영역을 바꿔주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2일차가 됩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2일차가 우리가 3, 4등급 친구들은 1일차에 바로 오답 정리를 하면 절대로 지문을 다시 안 읽더라고요. 독서에서 내가 딱 한 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제 독서의 구조를 체화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면 같은 지문을 2회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번 푸는 거지. 2번 풀기가 정말로 진짜 엄청 효과가 좋아요. 진짜 좋은데, 그래서 마닥 같은 걸로 3번씩 풀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데 3, 4등급 친구들은 옆에서 보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그날 오답 정리를 하면은 지문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답 쓰고 해설지 보고 납득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2번 읽는 거니까 일부러 좀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 날로 넘기면 오답 정리할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읽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지문을.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때가 어느 정도면 15시간이거든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이든 문학의 개념이든 문법이든 하루 정도가 지나면 이제 지문에 관련된 기억이 요렇게 가다가 15시간이 될 때 넘어가면 급격하게 확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안 보면은 소멸되는 거고, 지문을 이제 봐주면은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주는 건데, 하루 지나서 풀면 기억이 안 나니까 지문을 다시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애매하거나 틀린 걸 다시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무조건 다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왜 구조가 안 보이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단락 읽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막 찾아내시잖아. 이런 용어 저런 용어 찾아내시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게 맞아.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왜냐면 글을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으니까. 뭐가 어디까지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지. 선생님들이야 뭐 기출문제는 당연히 익숙할 테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구조들을 봐서 보면 약간 보이는데 아직 체화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앞에 한 15분 보고 뭐가 어떤 이야기냐 얘기하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체화가 안 되고 못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다 읽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2회독 하는 거지. 2회독 할 때 처음부터 다시 보고 글을 분석하라고. 분석이라는 말조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다시 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 보는 느낌처럼.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보면 나는 이미 여기 끝까지 읽었으니까 얘를 두 번 보는 거잖아. 아, 사실 여기가 중요하지 않고 이 맨 마지막 요 단어가 되게 중요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얘는 A가 아니라 B라는 구조구나. 막 이런 구조들도 체화가 되고. 정말 굉장히 이해독하는 게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독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 3, 4등급 친구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두 번 보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 보는 게 정말로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독서에서 그럼 또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당연히 1번으로 맞춰야 될 건 첫 단락과 나머지 단락 간의 유기성. 첫 단락이 이 글을 관통하고 지나가는데 결말까지 어떻게 첫 단락의 주제가 이어지는가를 두 번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처음 봤을 때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뭐랄까 그런 역량이고요. 그래서 첫 단락을 놓치면 나머지 단락들이 되게 파편화가 돼요. 첫 단락을 잘 잡아주는 능력.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보들을 좀 하나로 모으고, 특히나 정보를 모을 때 용어들이 다른 용어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용어가 다른 용어로 치환된다, 연쇄된다, 흘러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나는 용어들이 바뀌었을 때 이 용어들을 잡아주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틀리는 어려운 지문은 이걸 놓쳐서 그래요. 단어 바뀌어서 헤매는 거야. 헤매니까 지문 읽다가 뭔 말이라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서 용어가 나오고 용어를 설명해. 근데 이 용어를 B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때 이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필기를 해줘야 돼. 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일단은 방법론적으로는 그냥 두 번만 읽어도 되게 좋아요. 진짜 효과가 크고, 뭐 당연히 뭐 인강이나 수업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걸 적용을 하면.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자꾸 인강만 들으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능력에서 또 본인이 오답 정리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정말로 해설지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해설지를 보는 순간 납득하고 넘어가고 본인이 생각이 아닌 게 돼버려요. 해설지를 보지 않고 선생님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알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사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보이면 한 1시간 접고 1시간 이제 다시 봐요. 옛날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진짜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1시간 본 적 있어요. 10분 보고 20분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잠깐 쉬었어. 뭐 다른 거 했어. 다른 업무 보다가 또 보고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봤죠. 내 생각이 맞나? 그러니까 답을 이거라고 확신이 들고 나서 해설지를 보는 게 맞아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해설지는 정말 도움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16년도 기출 수능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냐? 뭐 첫 번째 보는 거든 두 번째 보는 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에 한 두 단락 세 단락 정도만 볼게요. 논리 실증자와 포퍼는 자, 이 용어죠. 용어가 중요하다보다는 용어의 설명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두 번째 2회독 했었을 땐 논리 실증자와 포퍼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콰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 하지만에서 콰인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대립적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과 경험과 무관한 것으로 과학적 지식처럼 자, 두 가지로 나눴죠. 이게 지금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흐름 타보면 이렇게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 이건 경험과 무관하대요. 자, 그리고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대요.
이런 식으로 좀 흐름 탈 수 있죠. 이렇게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뀌었을 때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푼다고 가정하고 내가 체크해 보면 요렇게 이렇게 그중에 과학적 지식은 누적된다. 그러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누적이 안 되는구나. 가설은 뭐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나 관찰, 실험, 경험 등을 통해 틀린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방법을 제시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에 맞는 경우에 포포가 틀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 추가된다. 그러니까 누적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야. 자, 여기까지.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 얘를 비판하는 거죠.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콰이는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비판했냐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읽으면은 이제 우리 콰이는 모든 지식은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험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보면서 봐서 그 결론을 안 상태로 아 그러면 모두 다 경험을 통해 대상이 되는 거구나. 이 예시는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였구나.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예시라기보다는 예시 앞말과 뒷말에 나오는 그런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논리실증주의 포포는 다시 논리실증주의 포포로 들어갔죠. 그럼 끌고 와야죠 이렇게. 자, 주제는 글을 관통하는데 여기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그리고 콰인이 대립적 구조로 지식이 축적되는 거 안 되는 거에 걸리는 얘기잖아. 그래서 끌고 와야죠. 끌고 와서 붙이면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걸 분석하면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용어가 이렇게 바뀐 거야. 수학, 경험, 무관한 걸 분석 명제란 말로 바뀌었어. 문제를 풀다 보면 분석 명제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수학적 지식이라고 물어보지 않아. 경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분석되는 종합 명제. 오케이. 아, 이거 종합 명제로 불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자, 1회독 할 때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우면 2회독 할 때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 찾아주고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지문이 훨씬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붙겠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가 주제 단락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를 혼자 하면 혼자 잘 안 돼요. 근데 다시 정리하면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1. 2회독 한다. 근데 이제 3, 4등급 친구들은 잘 안 하게 되니까 다음날로 넘겨서 2회독 한다. 2. 첫 번째 단락은 모든 단락과 붙어요. 거의 대부분은 첫 단락과 나머지 단락의 유기적인 흐름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2회독을 잘 해야 돼요. 3.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뀌었을 때 꼭 필기 좀 해주자. 그러니까 아무런 필기를 안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필기를 해야 기억도 오래가고 너무 장점을 2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필기를 해줘야 되는데 꼭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선을 따는 걸 별자리 딴다고 하는데 필기를 하고 선을 따서 해야 본인의 체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해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쓰면서 정리가 돼요. 사실 지금 이게 16번, 17, 18, 19, 20 해서 총 5문제짜리인데 마지막은 어휘 문제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독해를 4분하고 문제를 6분 푸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독해를 6분에서 7분 사실 6분 정도가 이제 6분 그리고 이제 문제를 4분 만에 이런 문제는 좀 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기 있는 문제들이나 추론 문제인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독해를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독서 공부하는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